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네이버 페이가요, 드디어 이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시장에 직접 뛰어든다는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또 하나의 결제 옵션 추가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네이버의 온라인 제국을 오프라인까지 확장하려는 그런 시작. 이 자료들 보면서 한번 핵심을 파헤쳐보죠. 네,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게 자료들을 쭉 보면요. 단순 기능 추가라기보다는 네이버가 가진 그 온라인 자산들 있잖아요. 네, 뭐 지도나 리뷰, 예약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 매장이랑 직접 연결하려는 좀 전력적인 움직임으로 보이거든요. 이르면 올해 9월 출시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9월이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내 소식통에 따르면 목표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경험을 아주 매끄럽게 잇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단말기라고 하던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진짜 궁금해집니다. 그 자료에 나온 단말기 특징부터 좀 볼까요? 카드 결제는 뭐 당연하고 QR, 바코드, NFC는 물론이고 네, 거기다 삼성페이 등에 쓰이는 그 MST 방식까지요. 아, MST까지요? 그럼 진짜 거의 모든 결제 수단 다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다 된다고 봐야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예전에 시범 운영했던 안면 인식 결제, 페이스 사인 이것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와, 페이스 사인까지요? 네, 기술적으로는 정말 뭐랄까 끝판왕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얼굴만으로 딱 결제하는 방식이니까요. 편리함도 그렇고 보안 면에서도 주목받는 기술이잖아요. 이야, 진짜 다 되는 만능 단말기를 꿈꾸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단순히 기술 지원보다 더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요? 네, 바로 그 네이버의 온라인 서비스 연동입니다. 이게 그냥 결제만 딱 하는 기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용자 리뷰나 네이버 지도 기반 주문, 예약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오프라인 매장이랑 바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 자료에 나온 업계 관계자 표현처럼 이 단말기가 네이버의 그 막대한 데이터랑 서비스를 오프라인 상점으로 끌어들이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할 거다. 이런 분석인 거죠. 아, 허브 역할이요? 그렇군요. 그럼 네이버의 그 소상공인 플랫폼 스마트 플레이스 같은 서비스랑 본격적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손님이 결제 딱 하는 순간에 뭐 예전에 썼던 리뷰나 예약 정보가 바로 뜨는 뭐 그런 식으로요. 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가 왜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드는지 그 배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네, 배경이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요. 작년에 하루 평균 대면 결제액이 1조 8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비대면 결제액은 1조 2천억 원. 여전히 대면 결제가 훨씬 크죠. 아, 아직도 오프라인 결제가 훨씬 많군요. 네, 30% 이상 많아요. 특히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단말기 결제가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오프라인 시장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이겠죠. 하긴 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 같은 경쟁사들도 이미 오프라인에 막 진출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경쟁사들도 막 오프라인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네이버로서는 뭔가 좀 차별화된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을 거고요. 네이버페이 자체의 성장세도 이런 자신감에 좀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에도 있듯이 올해 1분기 결제액이 19조 6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7.4%나 늘었다고. 네, 맞아요. 성장세가 가파르죠. 특히 그 네이버 외부 가맹점 결제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는 점,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외부 결제 비중이 작년에 44%였는데 올해 1분기에 52%로 확 뛰었거든요. 8%포인트나 늘었네요. 네. 그 말은 네이버 생태계를 넘어서도 이미 강력한 결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성장세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쭉 이어가겠다. 이런 전략인 겁니다. 그렇군요. 다만 뭐 네이버 페이 쪽에서는 단말기 개발은 맞는데 구체적인 기능은 아직 확정 전이다. 이렇게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좀 종합해보면 네이버의 이 오프라인 단말기 진출, 어떤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는 거의 모든 결제 방식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핵심 온라인 서비스 있잖아요. 리뷰, 지도, 예약 같은 거. 네네. 이걸 직접 연동시키는 새로운 단말기로 아직 규모가 큰 이 오프라인 대면 결제 시장을 공략하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건 네이버의 그 방대한 데이터랑 영향력을 오프라인 접점까지 확장하려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네 단골 카페에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는 딱 그 순간에요. 네. 여러분이 지난번에 남겼던 칭찬 리뷰가 사장님 단말기에 바로 탁 떠서 이거 저번 리뷰 감사했어요. 이런 인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하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소소하지만 되게 매끄럽게 통합된 경험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고요. 물론 페이 서비스들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포인트 적립 같은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혜택 경쟁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주로 리뷰나 예약 연동 이런 게 언급됐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요, 네이버가 가진 여러분의 검색 기록이라든지 쇼핑 이력 같은 훨씬 더 방대한 온라인 데이터 있잖아요. 개인 맞춤 데이터요? 네, 그런 데이터가 오프라인 결제 시점에 실시간으로 활용된다면 네.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서 소상공인의 가게 운영 방식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소비 패턴 자체에는 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